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무너집니다. 그 시점은 남들이 보기엔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정작 내겐 세상이 멈춘 듯한 순간이지요. 김창옥 교수의 강연을 보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실패하고도 떨어지지 않을 사기가 필요하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다시 일어나라는 위로가 아니라 삶을 버티게 하는 내면의 근육을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뜻대로 잘 흘러가던 때 예상치 못한 변화와 상실이 한꺼번에 찾아오며 삶의 바닥을 처음으로 경험했지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건 완벽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덜 다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걸요. 삶은 우리에게 넘어지는 법을 가르치고 그 속에서 다시 중심을 찾는 법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저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은 바닥났고 거울 속의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란 결국 자신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요. 넘어졌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 말입니다. 어느 날 책에서 이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은 모두 인생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도구다. 그 문장이 오래 남았습니다. 누군가의 위로보다 훨씬 현실적이었거든요. 삶의 어려움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단단함을 끌어올리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실패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엔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패를 쉼표로 봅니다. 문장 속 쉼표처럼 인생에도 잠시 숨을 고르고 의미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쉬어간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다시 쓰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문득 오래전에 읽었던 심리학자의 말이 생각납니다.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그 단순한 문장이 그토록 오래 남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삶의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결국 나의 인생을 만든다는 사실을요. 예전에 저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지, 왜 노력해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지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제 마음의 기초 체력을 만들어주고 있었다는 걸요.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건 오직 상처를 통과한 사람만이 얻게 되는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불교 경전의 한 구절이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산은 바람이 분다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 문장은 늘 저를 멈춰 세웁니다. 삶의 바람은 언제나 불지만 마음의 산이 단단하다면 그 바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요즘 스스로에게 자주 묻습니다. 지금 내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살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중심을 잃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예상치 못한 사건 하나에 마음의 바닥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심은 한 번 세웠다고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세워야 하는 일상의 연습인 것 같습니다. 삶이 나를 무너뜨리려 할 때 사실은 내 안의 중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려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르지요.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삶의 태도란 결국 흔들림을 대하는 자세다. 태도를 바로 세운다는 건 상황이 달라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내 시선을 다르게 두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을 한탄하는 대신 그 빗소리에서 위로를 찾는 사람처럼요.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무너지는 일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져 본 사람만이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삶은 완벽한 성공으로 다져지는 게 아니라 수없이 흔들리고 깨어지며 조금씩 모양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무너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자.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인생은 고스톱처럼 주어진 패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떤 패가 손에 들어오든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패를 어떻게 쳐내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김창옥 교수의 강연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그 패라는 단어에 머물렀습니다. 인생의 패란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환경, 바꿀 수 없는 조건, 혹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패를 탓하며 지낸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집안이 주어졌는지, 왜 나는 그때 그 선택을 했는지, 왜 어떤 일은 시작조차 어렵게 주어졌는지, 그 모든 왜의 물음 속에는 사실 바꾸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돌아보니 그때의 패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좋은 패만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는 그 패로 승부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이는 같은 패로 포기해버립니다. 그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패를 받아들이는 태도란 결국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보는 용기 아닐까요? 받은 패를 부정하며 이건 내 인생이 아니야라고 외치는 순간 게임은 이미 끝난 셈입니다. 삶은 다시 섞여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판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이 패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물음뿐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며 오래전 제 인생의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모든 게 엉켜버린 어느 시절,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려웠습니다. 계획은 무너지고, 노력은 배신당하고, 세상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치 고스톱에서 쌍피 하나 쥔 사람처럼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진 기분이었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시기를 버티고 나서야 저는 패의 의미를 다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패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는 패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명이라는 것도 결국은 주어진 패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 초점이라고 말하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며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통제 가능한 부분에 집중해 방향을 바꿉니다. 삶의 차이는 그 작은 시선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어진 패를 탓하는 대신 그 안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장을 찾는 것이 인생의 진짜 기술이 아닐까 하고요. 살다 보면 누군가는 광을 연달아 받고 누군가는 피 한 장으로 버텨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패가 좋다고 반드시 이기는 건 아닙니다. 인생의 판에서는 때를 읽는 사람, 멈출 줄 아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건 경험으로만 배울 수 있는 기술이고 그 기술은 대체로 실패를 통해 익혀집니다.
저는 이제야 그걸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이란 결국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땐 뜻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대신 방향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패가 나쁘다고 방향까지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삶의 판은 늘 돌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내 차례는 다시 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 순간에 다시 내 손을 들 수 있느냐입니다. 어느 날 이런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삶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지워지고 덧칠되는 과정이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붓 아래에서 그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손으로 색을 입히는 화가입니다. 패가 좋지 않아도 색이 탁해도 그 위에 다른 색을 덧칠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명암은 결국 내가 선택한 색의 결과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남의 패를 부러워합니다. 누군가는 더 좋은 집, 누군가는 더 좋은 배우자, 누군가는 더 많은 기회를 가졌다고 느끼죠. 하지만 그들의 패가 나의 손에 들어왔다고 해서 과연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삶은 타인의 패를 흉내내는 순간부터 흐트러집니다. 비교는 언제나 방향을 잃게 하는 유혹입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한 장 한 장을 정성껏 다루는 일, 그것만이 내 몫이지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받은 패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마음이 나를 만든다. 이건 단순한 위로나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살아온 해가 쌓일수록 사람이 다루는 건 결국 자기 마음의 방향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어떤 패가 와도 나를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한 작가의 말이 떠오릅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다. 그 문장이 참 좋았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건 모자라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의미로 들리니까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패가 모자라 보일수록 그 안에는 더 많은 배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인생은 더 이상 경쟁의 장이 아니라 성장의 학교로 바뀝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제 인생의 패를 바라봅니다. 좋았던 카드도 잘못 낸 카드도 한 번쯤은 후회로 남은 카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패가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요즘은 그저 고맙게 느껴집니다. 삶은 정답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자기 패를 어떻게 써나가느냐의 기록이었으니까요. 결국 인생은 패의 유무보다 태도의 깊이가 사람을 결정짓습니다. 좋은 패를 쥔 사람보다 불리한 패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더 오랫동안 기억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패를 잘 받는 인생보다 패를 끝까지 버텨내는 인생이 훨씬 아름답다는 걸요.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이름보다 역할로 불리게 됩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남편으로, 엄마로, 아빠로, 회사에서는 팀장으로, 퇴직 후에는 누구의 부모님으로 그렇게 불리며 살아가다 보면 정작 내 이름이 언제부터 희미해졌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김창옥 교수의 강연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오래도록 그 구절을 곱씹었습니다.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하죠. 부모가 자식에게 지어주는 이름에는 살아있길 바라는 마음, 행복하길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 이름을 잃고 누군가의 기대와 사회의 역할 속에서만 존재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세대가 가장 조용히 겪고 있는 상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이름을 되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누구의 딸, 누구의 동료로만 불렸습니다. 그 속에서 나라는 사람은 점점 희미해졌지요.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불려야 할 이름은 관계 속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나를 부를 때의 이름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 순간 저는 아주 오랜만에 제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보았습니다. 그 소리가 낯설고 어색했지만 동시에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을 찾는 여정을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고민하고 나이가 들수록 나는 누구였는가를 되묻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수많은 타인의 기준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가정의 기대, 사회의 시선,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이 나를 정의해버리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정의가 무너집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일터를 떠나고 내가 맡았던 역할이 하나씩 사라질 때 우리는 다시 이름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어떤 철학자는 인생 후반기의 과제는 자기 회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이 유난히 실감나는 이유는 이제 우리는 남을 위해 사는 법은 배웠지만 나 자신으로 사는 법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동안의 인생이 남을 위해 써내려간 역할극이었다면 이제는 그 대본을 내려놓고 내 목소리로 새 장을 써야 할 때입니다. 저는 요즘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고 싶다. 남이 만들어준 이름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이름, 내가 좋아하는 이름으로. 그건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하루의 태도를 바꾸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해야 할 일보다 나 자신을 위한 하고 싶은 일을 하루에 한 가지라도 해보는 것, 그것이 나를 다시 부르는 연습이 아닐까 합니다. 문득 오래전에 들었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세상을 위한 첫 번째 선물이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단순한 위로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행복은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내가 불행하면 주변 사람들까지 그 무게를 함께 지게 되니까요. 결국 나를 돌보는 일은 가족과 세상을 돌보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이름의 재정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젊을 때의 이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였다면 이후의 이름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입니다. 능력보다 태도, 성공보다 방향,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해지는 시기이지요. 그래서 저는 요즘 스스로에게 자주 묻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결과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내가 내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남의 기대를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할 뿐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역할을 수행할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느낄 때 행복하다.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역할 속에서는 늘 긴장과 비교가 따르지만 나 자신으로 있을 때는 평화가 찾아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나로서 존재했다. 그게 이름을 다시 부르는 사람의 하루입니다. 어느 날 산책길에서 한 중년 여성이 벤치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참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아마도 자기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누군가의 엄마, 아내, 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저 자신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 그런 모습이 저는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자기 이름을 다시 부른다는 건 거창한 인생 선언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하나의 태도입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지켜내는 용기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용기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의 용기가 세상과 맞서는 힘이라면 나이 든 이들의 용기는 자신과 화해하는 힘입니다. 저는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대신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를 위한 삶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진짜 이름은 스스로 선택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제 이름을 마음속에서 자주 불러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과거의 시간들이 고요히 떠오릅니다. 어렸을 적의 나, 두려움 많던 시절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까지 그 모든 나를 품으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괜찮다. 이제야 내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 지나왔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새 장을 내어주곤 합니다. 그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겠지요. 김창옥 교수의 강연에서 실패하고도 떨어지지 않을 사기를 이야기했던 그 말처럼 인생은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늘 미완의 상태로 남고 그 미완 속에서 우리는 계속 배워갑니다. 저는 가끔 삶을 계절에 비유합니다. 청춘은 봄이고 중년은 여름이며 노년은 가을이라고들 하지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계절은 다르게 흐르고 심지어 한 해 안에서도 봄과 겨울이 공존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한겨울에도 봄처럼 느껴지고 삶이 막막할 땐 여름 한가운데에서도 추위를 느끼니까요.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나이를 더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더해가는 일이라는 걸 요즘 새삼 느낍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는 것이지요. 젊을 땐 빠름이 미덕이었지만 지금은 느림 속에서 더 많은 걸 발견합니다. 빠르게 지나치면 볼 수 없는 풍경들이 느리게 걷는 이들의 눈에는 다 담기니까요. 저는 언젠가 산책을 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젊었을 땐 늘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더 나은 곳, 더 높은 곳, 더 많은 무언가를 향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더가 내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의미일까? 그 질문 하나가 인생의 속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이제 중년이 넘으면 새로운 시작은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은 시작을 나이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진짜 시작은 마음이 다시 움직일 때 일어나니까요. 하루라도 한 걸음이라도 다시 자신을 믿고 일어서는 순간 그게 바로 새로운 출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능성을 믿을 때
이미 변화의 절반은 이룬 것이다. 그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조차 사실은 여전히 변화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뜻이니까요. 시간은 흘러도 마음은 여전히 현재형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 마음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다시 걷는다는 말의 의미를 자주 생각합니다. 처음 걷는 것보다 다시 걷는 게 훨씬 어렵지만 그만큼 단단한 발자국을 남깁니다. 처음의 걸음에는 설렘이 있지만 다시 걷는 걸음에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길의 질감을 압니다. 그 질감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깊이 아닐까요? 어느 날 저녁 노을이 깔린 강변을 천천히 걸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은 결국 익어가는 일이다. 세상은 늘 젊음을 찬미하지만 익어간다는 건 단순히 늙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주는 빛을 품는 일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세월에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세월을 내 안에 채워 넣는 일. 그렇게 익어가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그의 말과 표정, 걸음 속에 시간이 만들어준 깊이가 깃들어 있으니까요. 예전엔 나이를 먹는 게 두려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것 같았고 점점 세상과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 대신 놓을 수 있는 게 많아졌습니다. 그건 참 묘한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모든 걸 쥐고 살지 않아도 삶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더군요. 그제야 비로소 사는 일에 여백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여백 속에서 오히려 나를 더 많이 발견했습니다. 조용한 오후에 차를 마시며 예전 같으면 그냥 흘려보냈을 하늘을 바라보며 이것도 괜찮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건 커다란 성취보다 더 깊은 만족이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를 편안히 보내는 일에서 비롯된다는 걸 이제야 정말 실감합니다. 삶을 오래 걸어온 이들의 얼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수가 줄고 눈빛은 부드러워집니다. 그건 세상을 덜 봐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이겠지요. 상처도 기쁨도 후회도 다 지나쳐온 사람만이 그 고요한 평온에 닿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얼굴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아, 인생은 결국 평화로 돌아가는 길이구나.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눈물이 있고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남은 생은 그 이야기를 품고 조용히 익어가는 시간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무엇을 더 이루려 애쓰기보다 지금 가진 것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일. 그게 인생 후반기의 진짜 성취 아닐까요? 이제 저는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무너지지 않았다. 오늘도 내 이름으로 살았다. 그 두 문장을 떠올리면 마음이 조용히 평온해집니다. 삶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빛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빛을 알아보는 사람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인생의 길목에서 조금 지치고 멈춰 서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됩니다. 삶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 모두는 여전히 길 위에 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고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걸을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 내일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응원이 됩니다. 우리 함께 무너지지 않는 삶을 걸어가요.